요즘같이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시대에 한 가구 회사가 정말 모두가 가는 길을 거슬러서 아주 대담한 수를 뒀습니다. 바로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리슈어링에 회사의 미래를 걸었거든요. 바로 러브싹이라는 회사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들의 과감한 선택 뒤에 도대체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순서인데요. 먼저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에서 시작해서요. 러브색이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그 해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놀라운 이점들을 얻게 됐는지, 또 이 모든 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까지 갖겠습니다. 모든 게 사실 2018년 그 무역 갈등이 터지면서 시작됐죠. 그 이후로 거의 10년 동안 이 국제 물류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예측이 불가능한 혼돈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 공급망 위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만 했던 거죠. 러브색의 CEO 숀 넬슨이 당시 상황을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적, 허리케인, 컨테이너 부족. 아니 무슨 모험 소설에나 나올 법한 단어들 아닌가요? 이게 바로 당시 글로벌 공급망이 마주했던 리스크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대혼란 속에서 기업들은 뭘 했냐면요. 마치 사방치기 게임을 하듯이 생산 기지를 계속 옮겨 다녀야 했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관세 폭탄을 맞는다? 그럼 허겁지겁 베트남으로 가고 베트남이 막히네? 그럼 또 다른 곳으로.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러브색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더 이상 답이 아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러브색이 아주 구체적이고 또 결단력 있는 한 수를 둡니다. 이 끝없는 혼돈의 게임에서 그냥 스스로 걸어 나오기로 결심한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가구 회사가 도대체 이 전 세계적인 사방치기 게임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바로 집으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생산기지 자체를 아주 공격적으로 미국 안으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CEO의 말을 들어보면 이 결정에 얼마나 큰 열정과 확신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죠? 이게 그냥 임시 방편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품의 소재부터 생산 방식까지 말 그대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정말 길고 어려운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보상은 뭘까요? 미국 내 생산이 가져다 준 이점들은요, 단순히 돈 좀 아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비즈니스 전체의 판을 바꾸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비교한 걸 보세요. 기존 해외 생산의 리스크와 국내 생산의 이점,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대신에 안정성을 얻었고요. 통제 불가능했던 수많은 변수들 대신에 완전한 통제력을 갖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바로 고객에게 훨씬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속도를 손에 넣은 겁니다. 이 숫자 400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위를 떠다니거나 항구 창고 어딘가에서 대기하고 있는 제품 컨테이너 수예요. 400개. 상상만 해도 엄청난 재고 부담이죠. 그런데 국내 생산을 하니까 이 문제를 아주 극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한번 볼까요? 가격은 더 안정됐죠. 공급망은 믿을 수 있게 됐죠. 운송 거리가 짧아지니까 환경에도 더 좋고 재고 부담도 확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모든 과정이 더 좋고 더 개선된 제품을 만드는 걸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와, 그냥 생산지를 소비자와 가깝게 옮겼을 뿐인데 이렇게나 많은 이점들이 줄줄이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이 가져온 결과물 중에서 아마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이걸 겁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제품 혁신이 가능해졌다는 점이에요. CEO가 먼저 딱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자신들의 새로운 제품이 소파 섹셔널의 세계에서 완전히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거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 제품 좀 좋아졌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 산업 전체의 판을 바꿔버리겠다는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강력한 한마디로 정점을 찍습니다. 이 업계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고 해결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자기들이 풀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미국 내 생산과 새로운 플랫폼 덕분이었고 결국 이건 새로운 특허 출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대담한 혁신이 그냥 막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주 탄탄한 재무 전략이 뒤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러브색이 어떻게 수익성을 관리하면서 이 모든 걸 해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핵심은 바로 이 숫자 55%에서 60%입니다. 이게 바로 러브색이 목표로 하는 총 이익률, 즉 마진인데요. 가구 업계에서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보다 마진을 더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CEO가 아주 재밌게 비유했는데요. 그건 마치 뼈에 너무 많은 살을 남겨두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게 많아 보이면 경쟁사나 카피캣들이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걸 막기 위해 일부러 파고들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성장을 하면서도 시장을 지킬 줄 아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러브색의 이 전략은 단순히 한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았나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어쩌면 미래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이 조각조각 나뉘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금, 과연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을까요? 러브색의 이 대담한 배팅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